자, 잠시 쉬셨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0페이지 우리 16번 3월 16일 날 거래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자, 보니까 유명자전거에 상품을 5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3월 1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품 5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이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가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품을 사왔을 때는 상품이지만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이따가 화면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계정 과목을 두 글자로만 치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상품 매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상품 매까지 세 글자 혹은 아예 상품 매출 네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되겠고요. 상품 매출은 일단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자 우리는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으니까 계약금을 우리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선수금이라고 했었죠? 선수금이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거 선수금의 거래처 써주셔야겠죠? 선수금, 거래처, 유명자전거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도 거래처, 유명자전거 둘 다 별도로 따로따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7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자, 문제를 보시면 이자 수익 2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 3만 8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원천징수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나오고 이때는 우리가 뭐로 처리했었죠? 아까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고 지금은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자 수익.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만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때는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저한테 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납세금,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이 떼이고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급하는 입장일 때는 예수금,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개를 해보면 이자라는 게 발생은 했어요. 이자 2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럼 우리는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대변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자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총 20만 원이 생겼고 이자 수익은 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조금 적게 들어왔죠. 세금을 떼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선납세금이 3만 800원입니다. 얘를 먼저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의 금액은 체크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굳이 뺀다 그러면 16만 9,200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굳이 금액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자 수익 먼저 입력하고 선납세금 입력하면 보통예금의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8일 날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3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상태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써주셔야지 되겠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액면 신경거 그랬어요. 그렇죠? 액면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러면 액면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000주를 취득을 하게 됐고요. 1000주를 취득하게 됐고, 얘를 한 주당 6,000원씩에 취득을 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600만 원어치의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게 됐어.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수수료 비용이 총 얼마가 13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 13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반드시 몇 번 때 쓰셔야 된다? 900번 때 쓰셔야 된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대변의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613만 원이 나가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9일 날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뭐를 했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당해년도에 취득하였던 우리의 주식 1000주를 80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이라는 거를 했는데,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처분 시 재비용은 처분가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시 재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조금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요.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원가로? 취득 원가로. 그러면 우리는 취득 원가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장부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가 필요하니까, 장부상에 있는, 처음에는 취득 원가가 장부가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장부가다 혹은 취득 원가다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주당 구입 가격이 6,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6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800만 원에 우리는 처분을 했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예금 계좌에는 8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 만 원을 제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799만 원이 들어왔겠죠. 799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남는 돈이 생겼어요. 자, 이제 제가 잠시 후에 화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양수로 대차 차익이 생겼어요. 둘을 처분을 하고 났더니 양수로 대차 차익이 생기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199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이런 차익 공개는 제가 잠시 후에 화면에서 설명드리겠고, 어찌되었든 보통 예금 입력하실 때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건, 자, 처분 시 재비용은 무조건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처분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3월 20일 날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자,
3월 20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냐? 영업부 사원에 출장비 중 주차비 10,000원을 출장 경비 중 주차비 10,000원을 신한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까 우리 신용카드 뭐라 했죠? 무조건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지급금 얼마가? 10,000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여비교통비 10,000원입니다.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비교통비 여러 개가 나오니까 또 무조건 우리는 800번대 여비교통비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쓰시라 그랬어요. 무슨 카드? 신한카드에 돈을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월 21일 날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날. 자, 이제 3월 21일 날은 관리부직원 김철수의 출장 여비 계산해 이라는 표현이 나요. 자, 우리 이렇게 써져 있는 계산이라는 걸 보시게 되는데 이런 계산이라는 표현은 네,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우리는 원래 여의 계산을 쓰죠. 여의 계산을 쓰는데 이 계산이라는 표현은 대략 어림잡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쓴 건 아니고 너가 얼마 쓸지 모르니 대략 이만큼을 먼저 지급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현금 30만 원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 나가게 돼요. 3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이 계산액을 뭐라고 하냐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가지급금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해요. 가지급금도 거래처. 그래서 문제장에서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가지급금도 항상 거래처 쓴다. 그럼 지금은 거래처가 누구냐? 이 돈 김철수가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원이 돌아왔을 때 출장 갔다 돌아오면 너 내가 30만 원 줬는데 얼마 쓰고 왔어? 이걸 다시 정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지급금. 그래서 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전법의 이름은 무조건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1페이지 볼게요. 22일 날 거래인데 22일 날 자, 21일 날 출장 갔던 김철수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 돈 이만큼 썼어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마친 김철수의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대요. 그래서 여비 내역을 봤더니 KTX 비용 썼고 숙박비 썼고 식대 써서 총 20만 2천 원을 쓰고 왔대요. 20만 2천 원을 쓰고 와서 나머지 9만 8천 원은 회사가 다시 현금으로 반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가지급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30만 원만큼의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가지급금 말 그대로 다시 거래처 김철수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고 이 친구가 가서 쓰고 온 KTX 숙박비 식대 모두 다 이렇게 출장 가서 쓰고 온 돈은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그런데 우리 여비교통비로 다 쓰고 온 게 아니라 얼마만? 20만 2천 원만 쓰고 왔고요. 여비교통비 무조건 800번대 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 9만 8천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죠. 그래서 현금 9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23일 날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날. 23일은 2월 25일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명성바이크에게 지급한 외상매입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2월 25일 날 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없는 출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돈이 나갔어요.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50만 원.
50만 원이 나갔고 얘를 우선 뭘로 처리를 해놨다?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놨대요. 가지급금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얘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는 뭐래요? 명성바이크에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앞서 처리했던 게 어떤 일이었냐? 거래가 판명이 됐으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가지급금이 없어지게 돼요. 가지급금 50만 원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변에 생겼던 가지급금 50만 원이 대변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는 명성바이크에 외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됐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입금 50만 원, 그리고 외상매입금에는 반드시 거래처 명성바이크 입력을 해주셔야겠고요. 가지급금은 거래처 원래 쓰셔야 되는데 거래처를 지금 생략해도 된다,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날짜 거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3월 24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날 국민은행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5천만 원 차입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대. 그러면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나요? 네, 보통예금 들어왔어요. 얼마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의 보통예금이 들어왔고, 우리는 대변에 사업 운영자금으로 3년 후에 상환한대요. 그럼 내년에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되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장기차입금입니다. 장기차입금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장기차입금 누구한테 갚아요? 국민은행에서 차입했으니까 국민은행에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5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태성산업에게 5년 후 회수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우리는 얼마가 나가요? 200만 원만큼이 나가겠죠. 보통예금 200만 원 나갔고 5년 후에 회수한다 그랬으니까 또 차변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장기 대여금. 그래서 장기 대여금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장기 대여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태성산업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2월 26일 날 거래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레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단,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은 보증금 지급 즉시 시작한다. 지금서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또 보통예금이 나가요. 보통예금 얼마가 나가요? 5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를 한 거니까 우리는 이 보증금 뭐라고 해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임차 보증금에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누구예요? 이레빌딩. 이레빌딩이 거래처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27일 날 거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했을 지금. 우리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대변에 뭐라 해요? 당좌 예금. 당좌 예금 1,5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우리 차변 계좌가은 뭐라 해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분계를 계속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분계를 계속 해보셔야
붕괴가 여러분께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엄청 많이 해보셔야지 되니까 체크해드린 것들 조금 신경 쓰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